김포의 서울 편입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자 그럼 메가시티 얘기를 좀 해볼까? 메가시티가 뭐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0만 이상. 그러니까 메가시티 논의가 이제 어떤 내용을 함의하고 있냐는 거지. 뭐 그런 거지. 항상 우리나라 뭐 정치권이나 뭐 하면은 해외에서는요 이런 얘기들이 하잖아. 뭐 프랑스의 그랑파리, 영국의 뭐 대도시권, 런던 대도시권 하면은 그 주변 지역을 묶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서 세계 경제와 세계 뭐 도시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뭐 이런 논리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가장 최근에 우리가 메가시티가 상당히 공론화돼 있고 그 좀 이슈화됐던 거는 결국 지난 정권에서 불경 메가시티가 있었고 그게 결국적으로 추진이 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 폐기가 됐던 정권이 바뀌면서 그 불경 메가시티 논의는 이제 그냥 끝 이렇게 됐던 거였고 그때 이제 논의가 한참 됐던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각 시도 연구원들을 통합한다든지 행정청을 좀 일부 통합한다든지 이러면서 뭐 행정구역에 대한 통합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좀 더 그 행정기구들에 대한 또 연구기관들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들을 거치면서 이제 좀 메가시티를 좀 더 확장해 나가고 그 개념을 실현해보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프로세스 중에서 그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는. 근데 사실은 나는 부울경 메가시티나 지역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은 찬성은 했었어. 왜냐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 구조가 너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만 개편이 되고 그쪽으로 계속 몰렸기 때문에 하나의 더 핵심 공간, 특히나 부산이나 울산은 부산이 어떻게 보면 제2의 도시니까 이쪽에서 남부 지역이나 해양 도시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쪽 지역에 뭉치는 것들은 좀 찬성이 됐는데. 자, 서울은 이미 뭐 메가시티나 이걸 안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일이야. 근데 이거를 더 강화시켜서 메가시티로 해서 여기만 더 집중을 시키면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지역 소멸이나 그 뭐 소멸 도시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축소 도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정말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난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인데, 그러니까 부울경이라든지 뭐 전남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메가시티가 되면 정말 좋지. 그거 누가 반대하겠어.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서울을 포함해서. 근데 그러니까 메가시티가 이제 그 그냥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균형 발전의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언론에서 나오는 게.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해하고 있기로는 좀 달랐어.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국가 간의 국가의 경쟁력, 국가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거기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국가가 아니라는 거지. 광역권이 경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서울의 수도권과, 베이징과, 그 다음에 아니면 도쿄와 런던과 경쟁을 하는 거지, 중국과 한국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베세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메가시티 리전이 나왔던 게 그렇게 이제 국가 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역권의 경쟁력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광역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초광역권이 돼야 한다라고 난 이해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전체 국가의 총생산량이 동일한데 그거를 서울에만 집중되면 안 좋으니 분산해야 된다라는 거에 또 동의할 수 있지만 그 반대되는 전략으로서 국가의 총생산량을 늘리자.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더 큰 판을 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게 우리가 뭐 물론 이제 낙수 효과 뭐 이런 얘기가 돼서 그게 되냐 뭐 여러 가지 논의로 튈 수 있지만 나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을 억제하고 지방을 키워야 된다. 꼭 이분적으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은 들어. 아니 그 서울을 억제하자는 거 아니야. 지금 이미 서울이나 수도권은 잘 하고 있어. 더 이상 뭔가 특별하게 얘를 묶어서 더 활성화시키고 뭘 해야겠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정도의 재정 투입이나 뭐 이런 개편들을 부울경이나 아니면 전라도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에 조금 해서 분산이 필요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지금 국토정책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상위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국가균형 발전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법에서 수도권을 억제고 있는 게 사실이야. 그치. 그러니까 규제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발전을 하지 말고 더 크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니면 뭘 할 때 돈 내.
그러니까 뭐 각종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는 개발부담금은 찬성이야. 그래 여기서 걷는 돈을 여기 발생하는 재화를 일부 회수해서 지방에 써야 된다는 건 찬성인데 가령 이제 공장 총량제라든지 대학 총량제라든지 공업지역 총량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 그게 나는 오히려 수도권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다 수도권으로 그렇지. 몰리니까.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해해. 아니, 동의해. 그러니까 왜냐면은 재화는 발전시킬 수 있지만 사람은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그렇지. 한정되어 있는 사람이 일로 몰리면 당연히 다른 쪽에서는 그 저울이 기울 수밖에 없으니 그거는 이해하는데 근데 지금의 정책은 너무 그 수도권 정비법이나 이런 것들은 또 모든 걸 다 규제하는 쪽으로 경쟁력을 좀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야. 근데 어쨌든 이 메가시티는 나는 두 축으로 다 생각해봐야 된다는 맞아. 거야. 지방의 거점 도시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서울의 수도권의 경쟁력을 세계 경쟁력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둘 다 잘. 둘 다 필요하다라는 관점인 거야. 우리가 보고서상에서 또 계획상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현실에서 반영이 안 되고 그거를 참고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 국토종합계획에서 어떻게 얘기를 무슨 축을 잡고 뭐 어떤 권역을 나누고 각종 이제 도종합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토 측면에서 자 수도권 중심의 1급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느냐 또 가도 되느냐 그게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봤을 때 근데 어렵다라고 보면은 자 2극이나 이제 다극으로 가야 될 수 있을 때 그럼 부울경이나 아니면 호남 쪽에서 뭐 하나를 또 잡아줘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일단 논의가 한번 현실적으로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맞아. 그 논의 결과로서 자 그러면 수도권이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러면 서울을 중심으로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어떻게 보면 메트로폴리탄의 형성을 갖고 있잖아. 얘를 중심으로 어떤 기능 간의 연계나 교통망의 연계 모든 그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들이 계속 다 상당히 많은 소통들을 하고 있는 이 메트로폴리탄 속에서 더 뭔가 컴팩트한 연계나 소통이 더 필요한 건지에 대한 논의 그게 필요하다면 행정구역 간의 개편까지 논의돼야 할 필요가 있는지까지도 강론으로 따졌을 때 그거에 대한 효용을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그거를 뭘로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잡을 거냐는 뭐 기존에 뭐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뭐 어떤 마스터 플랜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먼저 우리가 큰 그림을 잡아놓은 상태에서의 이제 각 서울을 중심으로의 인접한 경기도 시군을 놓고 판단을 해보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그게 내 생각이고. 그래 그러면은 좀 메가시티하고 뭐 김포도 얘기했는데 장단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균형 발전이라는 것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이나 수도권의 지금 도시 경쟁력이라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좀 잘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논의의 전개가 메가시티가 지방에 필요한 거에 더해서 서울도 필요하냐 이게 먼저 첫 번째 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럼 공간구조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광역권은 특히 거기서 핵심은 나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생각해. 개발제한구역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게 그 다음에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 필요하다면 해제하고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은 연다발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처럼 유지할 것인가가 그 두 번째로 정리가 돼야지 서울의 확장이나 뭐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가 그럼 어디냐 이제 이렇게 나는 순서대로 가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효용들이 있느냐가 정리가 돼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얘를 가져와야 돼요. 서울에 편입해야 돼요. 이렇게 정리돼야 맞는 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치. 근데 그런 걔가 쉽지가 않아. 안 할 거야. 왜냐면 우리가 요번에 김포 터지고 나서 나머지들 이제 기사나 뉴스로 접하는 것들을 봤잖아. 정말 지역 이기주의는 너무너무 심해. 우리가 계획적 논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는지 알고 있지? 여기가 하남 가밀지구인데 하남을 편입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우리만 서울로 해달라. 위례 이런 데들. 우리는 성남이랑 하남이 아니다. 같은 생활권인데. 서울이다. 우리만 서울로 편입해달라고 또 지역 개발사업 사는 거주민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또. 이건 계획도시로서 사업적으로서 명확한 경계도 있어. 그치. 그럼 뭐 예를 들면 여기 다 보이잖아. 위례. 위례가 3개 지자체가 합쳐져 있지. 그렇지. 송파, 서울이고 성남, 하남이야. 여기 가밀지구. 그치. 바로 강동구 옆에 붙어 있지. 그럼 지금 이제 미사지구도 이제 좀 이따 얘기 나올 거 하남 전체 말고 우리만 잘라서 편입해달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서울이 확장되는 게 맞고 확장되는 게 맞다는 전제 아래에서
어디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 행정구역 전체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삥 둘러보면서 어디가 들어오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좋을지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그게 의문인 거야. 지금 행정구역 나는 사실 이렇게 동의하진 않아. 이게 늘리는 게. 왜냐면은 이걸 늘리고 하면서의 더 많은 개인과 지역 간이나 개인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거야. 분명히. 왜냐면 우리가 자르고 뭘 자르는 순간 문제가 될 거라고. 근데 지금 사는데 뭐가 불편해? 같은 생활권에서 지하철 타고 같이 다니고 있고 같이 다니는데 그게 서울로 편입됐을 때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 거야? 아 근데 그건 달라. 뭐냐면 그 이미 서울시 경계에 연담화돼 있어서 서울 생활권인 시가화된 경기도 지역들이 있어.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위례나 뭐 가밀도 있고 그리고 도봉 쪽에서의 이런 시가지된 부분 경계. 그다음에 과천시에서의 서초 양재 쪽하고의 이 경계. 그치. 이쪽에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논의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국민의 삶의 질이잖아. 그러면 이 시도 경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국민들은 사실상 그 모든 뭐 자기의 경제 활동이나 생활 활동들이 다 서울시 쪽에 가 있어. 그런데 행정구역이 구분되면서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학교 통합 구역. 그 다음에 그 여러 뭐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치. 저 멀리 동주민센터를 차를 타고서 한 20분이 30분을 가야 되는 불편함. 그리고 뭐 여러 뭐 세금 관계나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민원 사항들이 사실은 의외로 불편해. 그 지역별로 이제 하나씩 보자고. 하나씩 보는 거는 이제 한번 우리가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를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하나씩 보는 거를 이제 다음 영상에서 그치. 한번 오케이. 이거 하나씩 오케이. 찾아보자. 오케이.